젊었을 때에 비해서 나이가 들면서 부쩍 목소리가 변했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 외에도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목소리가 쉽게 변하는 분들도 계시죠. 네, 이렇게 바뀌는 목소리를 자세히 살피면요. 질환이나 몸 상태 또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한림대학교 동탄 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박일석 교수와 함께 목소리로 보는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이가 들면서 내 목소리가 예전에는 꿀 같았는데 요즘에는 거칠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 이유, 노화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중년에 들어서면서 예전과 다르게 탁해진 목소리에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왜 목소리가 변할까 하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예. 근데 이제 중년이 되면 성대 탄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근육량이 감소해서 노화 현상으로 목소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로 40대 후반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연령대 외에도 생활 환경, 직업, 체질에 따라서 목소리 변화가 일어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요? 예, 그 소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운다든지 아니면 큰 소리로 소리를 많이 지르는 아이들한테서는 성대 결절이 쉽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또한 최근 들어서 식생활이 다 서구화되고 특히 요즘 커피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로 인해서 역류로 인한 후두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 특히 커피를 많이 드시는 20대에서 40대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을 하고요. 또 목소리를 많이 쓰시는 직업에 따라서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나 교수분들 또 노래를 하시는 가수분들에 있어서 성대 결절이 또 나타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되는데 60에서 70대 어르신 같은 경우는 성대 근육이 위축이 와서 쉰 목소리가 생기고 또한 목소리에 힘이 없어지는 노인성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좀 가수나 강의를 많이 하는 분들이 성대결절 걸리는 건 알았는데 어린아이들이 소리 잘못 질러서 성대결절 걸린다는 것도 또 새롭게 알았네요. 네. 그리고 건강 이상 때문에 목소리가 변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목소리가 쉰다든지 했을 때 좀 이상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감기에 걸리거나 피로가 쌓였을 때도 쉽게 목소리가 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래를 심하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예. 또 직장에서 큰 소리를 낸다든지 한 후에도 목소리는 쉽게 변할 수 있는데 목소리 변화는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대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쉰 목소리가 적절한 치료를 했는데도 2주 이상 안정을 취했는데도 계속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꼭 이비인후과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되고 심한 경우는 후두암이라든지 아니면 갑상선암 같은 목에 생기는 암을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증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쉰 목소리나 아니면 자주 목소리가 잠기고 말하기가 힘들고 또 목이 답답하고 막힌 느낌이 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도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속에서 흔히 나타나는 거겠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목소리 변화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역시 제일 흔한 것은 염증성 질환인 역류성 후두염이 제일 흔하게 만날 수가 있겠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을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생기는 성대 결절이나 성대 폴립 등을 또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흡연을 하는 분들에게 생기는 성대 백반증이나 심한 경우에 이제 후두암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변한 음성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 의심할 수가 있겠고요. 또 진행된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도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이 침범되게 되면 성대 마비가 오고 이로 인해서 쉰 목소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이 밖에도 성대의 흉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전신 질환 때문에 생기는 구강 건조증 등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예. 그럼 후두암이 걸렸을 때는 목소리가 완전히 그냥 쉰 상태로 굳어져 버린다는 겁니까? 예, 대개는 지속적으로 변한 상태가 후전이 그래요? 안 되고요. 네, 계속되는 경우가 그러면 많습니다. 후두암은 보통은 왜 걸리나요? 네, 후두암 같은 경우는 대개 흡연과 연관이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 아무래도 흡연하시는 40, 50대 중반 이후에 남성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색색거리고 거친 목소리가 나잖아요. 예. 근데 그 후두암 환자들은 무조건 다 이런 목소리가 나게 되나요?
대개는 후두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직접 말을 하게 되는 성대 부분을 침범하는 경우와 예. 성대 주변을 침범하는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음. 대개 성대를 침범하는 경우는 초기에 음.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하지만 주변부를 침범한 경우는 상당히 진행이 돼야지만 예. 목소리 변화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후두암은 어떤 증상이 보통 대표적으로 나타나나요? 대개는 쉰 목소리가 주 증상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삼키기가 어렵거나 아픈가요? 통증은 별로 없으십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진행이 많이 된 경우는 드물지만 목에 있는 림프절 쪽으로 전이가 되면 혹으로 만져져서 외래를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군요. 후두암 말고도 목소리에 변화를 일으키는 암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암인 건가요? 네, 후두암 말고도 여러 가지 암이 있지만 그 중에 갑상선암 같은 경우도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는 성대를 움직이는 반해우드 신경을 침범하게 되면 예. 목소리 변화가 오고 만져지는 거 없이 단지 목소리 변화가 와서 외래를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후두암이나 갑상선암 등으로 인해서 다시 원래 정상적인 목소리로 돌아올 수는 있는 건가요? 대개는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조기에 발견되시면 치료가 쉽고 목소리도 원래 목소리를 찾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요즘은 뭐 레이저나 방사능 치료 단독 치료만 가지고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암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오시는 때 목소리가 변화가 있으면 진행이 꽤 된 경우라서 예. 수술에 어떤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려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목을 쉬었다고 할 때 네. 그럼 목소리를 쓰지 말고 가만히 좀 작은 네.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네. 그런 경우와 이런 경우는 좀 다른 경우인가요? 일단은 음성 안정이라고 해서 보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주 정도 목소리 안정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하게 되면 원래 목소리를 찾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증인 환자분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예. 지금 말씀드리는 암에 의해서 목소리가 변하시는 경우는 실제적으로 안정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변한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생활 속에서 목소리 이상을 어떻게 좀 진단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 목소리 자가 진단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근데 이제 저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생활을 할 때 쉽게 목소리 변화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그 이상을 인지하는 방법이나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알 수 없지만 말을 많이 했을 때 끝에 가서 목소리가 갈라진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하시거나 말을 많이 했을 때 고음 처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 고음을 냈을 때 목소리가 갈라진다든지 하는 것이 있으면 그때는 이비인후과를 찾아서 전문가의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소리를 안 쓰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어떻게 좀 그래도 목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추천 좀 해주시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여름철은 사실 습도가 높기 때문에 모든 이비인후과 질환들이 좀 빈도가 낮아지는 편이고요. 저희도 감기가 겨울에 잘 걸리는 이유도 건조하기 때문에 잘 걸리게 되는데 최근처럼 무더위가 있을 때는 냉방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또 나름대로 건조함이 있고 선풍기 사용 때문에 목이 많이 마르게 되면 좋지 않은 영향이 있고요. 또 식생활이 점점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 앞서 말씀드린 커피나 커피. 아니면 너무 자극적인 뭐 매운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것도 목 건강에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주나 흡연도 좀 줄여야겠죠. 네, 당연히 음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흡연 같은 경우는 절대로 목에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음주도 한두 잔이 아니라 이제 과음하시는 분들은 역류를 유발하기 때문에 네. 목에는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고 커피나 자극적 음식은 줄이고 음주나 흡연은 안 좋다는 그러니까요. 상식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박일석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